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납세지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더 복잡하니까 취득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 그죠? 이 경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럼 당연히 뭐야?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등록시 잘 보세요. 등록시 납세지는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소재지예요. 근데 이게 납세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는 취득세는 물건 소재지, 어쨌든 무조건 물건 소재지로 가는데 등록세는 뭐라고요? 불분명. 그럼 어디다 낸다고요? 등록관청 소재지. 이게 재작년인가 등록세 정답으로 나왔던 시문입니다. 보시고 뭐 재산증탕이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종합부동산세 납세는 국세니까 어떠네요? 소득세법상 규정을 준용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소득세법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아까 거주자, 비거주할 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거주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없으면 거소지,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게 종합부동산세 내용인데 이게 최근에 시험에 출제됐던 거예요. 어차피 뒤에 있는 건 납세지 나올 때 한꺼번에 설명하는 거죠. 보세요.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이래요. 자, 비거주자는 세금을 어디다 내요? 국내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이 없으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로 가야 되죠. 그런데 얘가 사업장도 없고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도 없어요. 둘 다 없는 거야. 그럼 세금 못, 그럼 안 걷어 세금을 걷어야죠. 그다음 어떻게 한다? 할 수 없이 어떻게 가요? 그 않는 1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어디다? 그 주택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종부세를 걷어야 되잖아. 안전연의 존리가 가지고 있어. 한국에 아파트 비싼 거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죠? 내 사업장도 없고 우리가 사업 소득도 없어. 그럼 종부세 안 내니까 내야지. 어떠네? 그때는 그 부동산 소재지로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부세에서 문제가 나왔던 얘기인데 납세지 나온 김에 한꺼번에 정리를 한다는 한 거예요. 이건 나중에 또 세무계 가면 또 할 거죠. 등록세 가서 할 거니까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준으로 나왔던 시문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고. 하여튼 납세지가 이렇다 보시면 되고. 자,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는 주소지다. 없으면 거소지 그랬죠? 지금 이거예요. 금방 비거주자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 없으면 뭐 둘이서 이거 무조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 이게 기본이란 얘기지. 그죠? 그런데 이제 아까 종부세 같은 경우 없으면 그 둘 다 없으면 어떠? 부동산 소재지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문제를 다 풀면서 정리할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과표 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죠. 페이지 5번. 그죠? 자, 이거는 뭐 과표가 금액으로 표시되냐에 따라서 종가와 종량으로 나눕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듣기로 잃어버리면 되는 거죠. 자, 종가세라는 게 있고 뭐가 있다고요? 종량세라는 게 있어. 자, 이 중에 이런 뜻이에요. 하나는 과표가 금액으로 표시가 된다는 얘기고 하나는 금액이 아닌 수량 면적 등으로 표시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 종가와 종량 중에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게 뭐겠어요? 그래요. 그럼 된 거야. 내용 필요 없어요. 그죠? 이거라 했죠? 가양. 가가 뭐야? 가격. 보통은 다 종가세죠. 왜? 과표 기준이 뭐야? 100원, 1000원, 10억, 100억, 1000억 곱하기 세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대부분 이런데 이걸로 가는 경우도 있다. 금액이 아닌 거. 근데 우리가 배우는 조세는 다 이걸로 돼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종량이 섞여 있는 게 있어. 그게 뭐다? 등록세입니다.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그러니까 말수 등기할 때 어떻게 건당 6,000원. 그래서 건수로 가죠. 걔 때문에 등록세만 종가와 종량으로 돼 있다 나오는 거고 나머지 조세는 다 뭘로 돼 있어? 종가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그렇고요. 그래서 종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죠? 등록세만 뭐가 있다? 예비로 있다. 그런 거죠. 이거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보시고. 자, 세금 계산 방식이 이렇게 돼 있죠. 과표 곱하기 뭘 곱해요? 세율. 그러면 뭐가 나와요? 산출세액. 그래요. 그리고 지금 얘기해요. 금액, 과표가 금액 등으로 표시된 뭐라고 한다고? 종가. 그리고 금액 아닌 건 다 뭐야? 종량.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쓰레기 종가제를 하지 않고 종량제를 한다. 왜? 쓰레기는 리터당 얼마? 부피가 기준이라 그랬잖아요. 여기다 세율을 곱합니다. 세율을 이렇게 곱합니다. 과표 곱하기 세율. 과표 곱하기 세율. 그럼 뭐가 나요? 산출세액이죠. 자,
세금은 나중에 결국 계산하게 되면 세금은 뭘로 표시가 돼요? 금액으로 무조건 나오죠? 세금 얼마니? 200만 원 나왔어, 500만 원 나왔어, 2% 나왔어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이 두 개 곱해서 얘가 나오는 거잖아. 얘가 항상 금액으로 표시가 돼야 되죠?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는 금액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산출 뭐가 나와? 세액이 나와요. 그런데 얘는 과표 자체가 뭘로 돼 있어? 금액으로 표시가 돼 있죠? 그러니까 세율이 뭘로 표시돼? 이게 뭐야? 비율로 표시가 돼. 몇 퍼센트 비율 그런 뜻이에요. 자, 근데 얘는 과표 자체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세율이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건당 6,000원 그래야지. 건당 2% 그럼 물어요. 쓰레기 봉투가 뭐라겠어요? 20리터짜리가 얼마에 그때 2%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20리터짜리는 얼마? 500원, 600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종량제 봉투 살 때. 그게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금액이 있어야 된다. 금액, 과표가 금액이면 세율은 비율로 표시되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백분율, 천분율 그래서 뭐라고 그래? 정률 그래요. 그 다음에 얘는 금액으로 표시해요. 정액세율 그럽니다. 이것도 그냥 듣고 잃어버리면 돼요. 이걸 뭐 언급하고 그러진 않으니까 잘. 자, 그 다음에 세율에 따른 분에서 비율, 세율이 이렇게 된 거예요. 정률과 정액. 지금 얘기한 거죠. 정률은 뭘로? 세율이 백분율, 천분율,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 정액세율은 6,000원, 건당 6,000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아까 등록세가 종량세고 거기에 건당 얼마? 6,000원 그러잖아요. 면허증, 등록면허세가 정액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거고요. 자, 비례와 누진이란 말이 있어요.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얘네보다는 요거. 이거 두 개는 뒤에서 시험에도 언급이 된 적이 있어요. 자, 정률세는 정률이죠. 비율이죠. 얘도 비율이 세율이죠. 그러니까 이런 뭐야? 정률세는 다시 비례와 뭘로 나와? 누진세율로 납니다. 자, 비례는 뭐다? 과세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세율이 항상 일정한 걸 뭐라 그래요? 비례세율 그래요. 금액이 뭐 1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세율이 같은 걸 그렇고 누진은 뭐라 그랬어요? 과표가 커지면 세율도 높아지는 세율을 뭐라고 한다? 누진세율 그럽니다. 금액이 커지면 세율도 높아져. 누진. 그래서 누진은 항상 표시가 어떻게 돼요? 구간이 나오죠. 얼마에서 얼마 이런 식으로 항상 표시가 되는 거예요. 왜? 구간별로 금액이 틀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표시를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0.1에서 0.4%, 6에서 45% 이런 식으로 48%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비례는 세율이 금액의 관계세율이 똑같으니까 그냥 2%, 3%, 뭐 0.3%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비례와 누진은.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알 건 뭐예요? 요거죠. 자, 우리가 배우는 지방세는 자, 일단 얘부터 볼까요? 아, 요거 먼저 어차피 똑같은 건 설명할게요. 자, 요 용어가 계속 나오죠. 표준세율. 어디서 나와요? 자, 얘가 뭐냐? 자, 보세요. 재정상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범위 안에서 뭐 할 수 있대요? 과세권자가 가감 조정할 수 있는 세율을 뭐라고 한다? 표준세율 그래요. 자, 이 용어는 지방세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에 해당돼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방세는 지자체별로 상황이 틀리죠.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제주도하고 다 상황이 틀려요. 그런데 무조건 세금을 똑같이 거두래.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약간의 재량을 준 거죠. 지자체별로 상황이 틀리니까 요게 우리가 이렇게 법으로 정해주긴 할 거야. 하지만 요 세율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지자체에서 뭐 100분의 50 범위에서 뭐 할 수 있어? 조정할 수 있다라고 권한을 준 거죠. 그 범위가 100분의 50. 그러니까 지방의회 통과되면 되는 거예요. 이걸 하려면. 그럼 만약에 경기도에서 세율을 조정하고 싶다. 취득세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경기도의회에서 우리 경기도는 앞으로 뭐 다음 달부터 취득세를 좀 낮추겠다, 높이겠다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지. 근데 범위는 다 얼마야? 똑같이 100분의 5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때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배울 때마다 세율 파트 갈 때마다 뭐가 나왔어요?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라고 나왔지. 그런데 이제 세목별로 특징이 있어요. 취득세는 시험에 뭐라고 잘 나와요?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과세 자체는 가감 조정이 안 된다는 뜻이죠.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표준세율과 중과세율에 대해서 100분의 50 범위에서 이렇게 묻어 나와요. 그럼 묻어서 맞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중과세는 안 되고. 자, 등록세 같은 경우는 뭐만 된대요? 부동산 등기에 대한 이것만 가감 조정이 됩니다. 오래전에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모든 등록 면허세 세율은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땡. 틀립니다. 다 되는 게 아니라 누구만데?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세율만 가감 조정이 되고요. 뭐 이거는 우리 막 굉장히 많이 나왔죠. 최근에도 나왔었잖아요. 재산세는 가감 조정한 세율은 어떻게 한다? 당해년도에만 적용한다. 그 해에만 적용할 수 있다. 그랬죠? 시험에 최근에 뭐라? 재작년에 3년간 적용할 수 있다. 땡 틀렸고 그 전에 5년간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세목별 특징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잘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비례와 누진이 있다겠죠? 자, 일반적으로 지방세는 비례세로 되어 있고요. 국세는 누진세로 되어 있습니다. 누진이란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돈 많이 벌면 세금 더 내란 뜻이에요. 많이 벌면 많이 내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내란 뜻이에요. 그래서 국세가 누진세래요. 그러니까 소득세가 대표적인 누진세이잖아. 소득이 1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1억 버는 사람하고 세금을 똑같이 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넌 더 많이 벌었으니까 상대적으로 세율도 높여서 세금을 더 내라. 그게 뭐야? 누진입니다. 자, 지방세는 다 뭘로 돼 있어요? 물건 중심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비례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배우는 지방세 3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다 뭘로 돼 있어요? 비례세로 돼 있고 국세는 기본이 누진입니다. 안 보이네. 이게 파란해가지고. 그죠? 둘 다 누진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자, 예외가 있죠? 재산세는 지방세임에도 불구하고 누진도 있다는 거지. 그죠? 자, 요것 때문에 우리 시험에 30회 때 시험에 재산세 문제에서 뭐가 나왔어요? 다음 중 누진세율 적용 대상인 걸 모두 고르시오라고 나온 거야. 왜? 얘만 뭐가 섞여 있으니까. 누진이 섞여 있어서 그래요. 배웠었지만 재산세 누진은 딱 3개가 있습니다. 3개만 누진이고 나머지는 다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뭐냐? 이 중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3개가 있죠. 걔만 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 3개가 뭡니까? 별도, 종합주택이죠. 그죠? 그래서 이 3개만 누진이에요. 재산세 중에서는. 근데 그때 당시 여기 밑에 30문제 있지만 그때 정답이 박스에다가 모두 고르셔가지고 주택하고 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누진세율 적용 대상이다. 맞는 얘기죠. 실제 시험은 박스에다가 누진세율 적용 대상을 모두 고르셔서 정답이 주택하고 뭐였어? 별도 합산 대상 토지였습니다. 이해되죠? 별도 종합주택만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뭘로 되어 있다?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다음에 종부세는요. 자, 누진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누진 또 뭐가 있어요? 얘는 법인, 그죠? 법인 소유 주택은 뭘로 되어 있다? 비례세율입니다. 원래 법인은 3%, 그죠? 6% 두 개가 있잖아. 법인은 무조건 3%, 6% 비례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토지는 별도 종합이죠. 이게 종부세잖아요. 얘네들은 그냥 누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만 주택만 혜택을 안 주는 거예요. 종부세 배울 때 우리 배웠죠. 법인 소유 주택은 6억 공제도 안 해주고 세율도 3% 6% 가고 세부담 상한도 없고 다 누구만 해당이 되는 거야. 주택만. 토지는 상관없어요. 토지는 아니에요. 토지는 똑같이 가는 거야. 항상 주택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랬고 양도세는 당연히 비례 있죠. 뭐 70, 60, 50 있죠. 그리고 이게 45% 초과 누진세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세율에 관한 기본적인 얘기들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교재는 거기 6페이지, 7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7페이지 맨 아래 표에도 세무교 필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렇죠? 내용 정리하시면 되고, 그렇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 언급이 되면, 그렇죠? 취득세의 경우 뭐라고요? 표준세율과 중과세율에 대해서 100분의 50 가감할 수 있다? 땡, 틀렸다. 어디가 틀렸다? 그죠? 이렇게 돼요. 이게 중요한 건 시험 볼 때 이게 눈에 보여야 돼요. 아까처럼 그 이윤을 외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얘를 봤을 때 보자마자 아, 얘는 틀렸어. 이래야 이걸 안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등록세는 모든 등록물세를 100분의 50 가감할 수 있어요. 틀렸죠? 왜?
아니라 했잖아요.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만 가감 적용이 됩니다. 재산세 100분의 가감할 수 있다. 세는 3년간 땡 아니라 그랬죠? 당해년도만 적용한다. 이렇게 언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됐죠? 자, 이거는 뭐 여기까지 뭐 크게 없는데, 그죠? 정리하면 그런 거죠? 자, 우린 다 다 보통세를 배웁니다. 보통세, 그죠? 보통세고 목적세는 안 배운다 했죠? 우리가, 그죠? 자, 세율은 지방세는 다 뭘로 돼 있다? 비례세율 돼 있고 국세는 누진인데 재산세 중에 누진이 3개 있다겠죠? 그리고 종부세도 법인 소유 주택은 비례세율로 돼 있다. 그죠? 세율은 다 정률로 돼 있습니다. 뭐 퍼센트로 돼 있는데 등록세만 건당 6,000원, 그래서 정액세 섞여 있는 거죠. 지방세는 이 국세는 다 인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지방세는 물세 성격을 가지고 있다겠죠? 뭐 재산세는 일부 물세 인세가 있긴 해. 이건 뭐 크게 신경 쓸 거 없어요. 이거 시험에 나오는 것만 아니니까. 그죠? 그리고 인세는 특징이 뭐야? 인별 합산 과세랍니다. 근데 얘네들은 물건별 과세를 기본으로 개별 과세합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죠? 이런 식으로 그냥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7번에 뭐 있어요? 조세의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를 했죠. 자, 이제 독립성이라는 건 자체적으로 세금을 과세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독립세와 뭐라나요? 부가세. 우리 부가세는 2개밖에 없다 했어요. 얘 말고 있다겠죠?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건 2개밖에 없으니까 또 교육세라는 게 있거든요. 걔도 부가세예요. 근데 우리는 안 배우잖아. 그러니까 이 2개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는 지방세고 하나는 국세고. 그죠? 부가란 말은 덧붙여 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독립세를 낼 때 여기에 부가해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는 걸 뭐라고 한다? 부가세 그런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개 종류가 있다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그죠? 그래서 우리 맨날 했던 거죠, 이거. 지방세는 뭐가 본다 했죠? 지방세인 지방교육세 똑같이 붙이면 되고, 국세는 국세인 농특세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만 주시면 안 되겠어. 취득세는 지방세임에도 불구하고 국세인 농특세가 붙는다. 왜 그런다겠어요? 요게 옛날에 취득세, 얘가 옛날에 등록세 이렇게 있었는데 이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폐합이 되면서 등록세 붙은 누구도 따라왔다고요? 예,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도 따라온 거예요. 얘가 안 따라오면 세율이 다르다겠잖아요. 그래서 따라온 거지. 그래서 얘만 몇 프로? 10%고 나머지는 부가세가 나오는 것들은 다 몇 프로야? 20%예요. 전부 다 20%. 다 20이야. 그리고 감면의 경우도 붙습니다. 자,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즉 거래세죠. 사고 팔 때 내는 세금은 감면을 받게 되면 감면을 해주는데 뭐는 내야 돼? 부가세로 농특세는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산세, 종부세는 감면에 농특세 감면이 없어요. 그럼 누구가 있어? 취득록세하고 뭐? 양도소득세는 뭐가 있다? 감면의 경우에도 부가세를 내야 됩니다. 무슨 뜻이에요? 만약에 내가 세금 1억인데 이거를 만약에 50% 감면 받았다. 50% 감면 받은 거죠? 그러면 만약에 양도세 1억인데 50% 감면 5천 내고 5천은 뭘 받아요? 감면 받았죠? 그럼 세금 5천만 원 안 낸다는 얘기잖아. 자,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야? 부가세를. 자, 얘는 5천은 안 내죠? 하지만 여기에 뭘 내야 돼? 이거에 농특세 20% 내야 됩니다. 그 5천에 20%가 얼마야? 1,000만 원은 내야 되는 거야. 그죠? 거기다가 얘 5천 냈죠? 5천 내잖아. 그럼 여기는 아무것도 안 내느냐? 여기도 내야 됩니다. 여기다 뭐 낼까요? 이걸 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방소득세 10%를 내야 됩니다. 이거 총론할 때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납세민 성립시기 할 때 얘 국세 지방세예요? 누가 봐도 지방세죠. 이걸 갖다가 국세라고 하면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죠? 그분은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오늘 만약에 국세라고 지금 생각하시면 있으면 양심적으로 오늘 하루 굶어야 돼. 이건 밥 먹을 자격이 안 되시는 거야. 하루 정도는 굶어줘야 돼. 다이어트도 하고 장도 비우고 머릿수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그죠? 우리 친숙한 단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어디 멀리 갈 것도 없잖아. 다 있잖아. 우리 몸에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공부했잖아. 이 공부 시작하면 뭔가 넣는다. 지식을 얻든 지방을 얻든 뭔가 넣는다. 1년 공부하면 분명히 남는 게 있어요. 그죠? 근데 지방만 남는 사람이 있어. 지방만 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안 되죠.
그럼 이거 뭐라겠어요, 여러분? 지방세인데 자르면 뭐라겠어요? 국세인, 얘는 국세잖아. 그죠? 이 국세인 소득세를 낼 때 뭐 지방세 명목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소득세가 뭐야? 소득세, 법인소득세, 법인세도 법인소득세거든요. 이건 개인이 내는 거고 둘 다 뭐야? 내시면 이거 몇 프로? 10%를 내는 거야. 그럼 양도 뭐예요? 소득세잖아. 얘도 소득세잖아. 소득세는 들어가는 거니까 양도세를 내시면 얼마를 내야 돼? 10%. 내가 이번에 집을 팔았는데 양도세 1억이 나왔어? 그럼 얼마 내야 돼요? 1억에 곱하기 뭐? 지방소득세 10%를 내야 돼요. 1,000만 원 내야 되는 거야. 현업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니까 이제 중개했어, 그죠? 이제 막판에 잔금 칠 때 되니까 이제 뭐라겠어요? 얼마 내신 이제 얼마만 있으면 돼요? 잔금 얼마 1억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복비 500 주신다고 했어. 이렇게 했는데 이제 준비를 해왔죠? 500. 근데 뭐래요? 법무사가 지방소득세 10%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개사 얘기를 안 해주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일단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복비 주기로 한 거 원래 법정 수입 훨씬 많이 주기로 했는데 그걸 이제 세금을 낸 거지. 먼저 냈죠. 복비 어떻게 줘? 안 주죠. 다 안 줍니다. 그때 가서 뭐라 열받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근데 법정 수수료가 얼마라겠죠? 이렇게 나온 거야. 누구 잘못이야? 중개사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양도세 1억이래. 그러면 1억만 된다고 하면 안 되죠. 그 1억에 우리가 보통 부가세 얘기도 같이 해주잖아. 취득세 할 때 취득세만 얘기 안 하죠. 뭐도 얘기해. 부가세 얘기 같이 해주잖아. 얘는 부가세 아니에요. 지방소득세는 부가세 아니야. 아니에요. 부가세 아니라고 했잖아. 여기 두 개밖에 없지. 써놨잖아. 여기 부가세라고. 얘는 부가세 아니에요. 하지만 내야 돼요. 얘가 원래 전생이 뭐라 했어? 부가세 했다니까. 전생이 부가세 했어. 그러니까 2014년도인가 그 이전에는요. 부가세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부가세가 3개 했어. 그러니까 성격이 뭘로 바뀐 거야? 독립세로 바꾼 거야. 그러니까 하는 짓은 뭐야? 제가 말했잖아. 이름만 바꾼다고 성격이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 이름은 바꿔서 뭘로? 독립세로 바꿔서 하지만 뭐야? 성격 어디 가? 원래 부가세야. 그러니까 소득세 낼 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양도세를 내시게 되면 요건 내잖아. 5천 내면 뭐 해야 돼요? 이거에 대한 지방소득세 10% 내시고 감면 받았으니까 세금은 깎아줘도 뭐는 내라? 부가세는 내야 됩니다. 그때 뭐네요? 농특세 20%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 양도세는요. 납부세에게는 부가세가 있어 없어? 없어. 왜? 이때 뭘 내니까? 지방 소득세 10%를 내잖아. 그럼 얘는 부가세 아니야? 아니에요. 근데 뭘 내면? 감면 받을 땐 뭐 내야 돼? 농특세를 내야죠. 그럼 얘는 뭐야? 부가세 있는 거지. 그래서 감면의 경우만 국세는 부가세가 있네. 양도세는. 자, 이게 부가세인데 시험물에 거꾸로 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외웠는데 다음 중 농어촌 특별세와 관련 없는 조세를 고르시오. 그럼 뭐예요? 다음 중 농어촌 특별세와 관련이 없는 조세를 고르시오. 그럼 뭘까요? 재산세가 정답이에요. 재산세가 정답이죠. 나 농특세 관련이 있잖아. 그죠? 얘는 원래 농특세 붙고 여기도 감면에 농특세 붙잖아. 그럼 농어촌 특별세와 관련 없는 조세 그럼 뭐야? 재산세가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나왔다니 이제 막 멘붕 오죠. 얘는 또 뭐지?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이렇게 하는 거다. 이게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부가세는 2개밖에 없다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 지방소득세도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 뒤에 가서 우리 뭐 할 때 제척기간 같은 거 할 때 납세의무 성립시 같은 거 할 때 제척기간 같은 거 다 누구 따라가? 소득세 따라가요. 그래서 옛날에 시험에 기출에 제척기간 물어본 적이 있어요. 소득세 신고를 안 했대. 지문에 뭐라고 나왔어? 소득세를 신고 안 했대. 그럼 제척기간 7년이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로 뭐라고 나왔어? 소득세를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소득세 제척기간을 물어봤어요. 그럼 이걸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무슨 생각이 들어? 문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어떤 분들은 야 위에서 소득세 신고 안 했다고 했는데 갑자기 밑에서 뭐라고 그 다음 줄에 이때 지방소득세 제척기간 그러니까 이거 문제 잘못됐네 이런 거지. 잘못된 게 아니지. 왜? 소득세 신고 안 했어. 얘 신고할 때 모두 같이 신고해야 돼. 지방소득세 같이 해야 되죠. 근데 소득세 제척기간이 몇 년이야? 무신고가 7년이지. 시험에 뭐라고 할게요? 이때 지방소득세 제척기간은 5년이다. 땡 틀렸지. 누굴 따라가야 돼? 소득세 따라가야 돼. 몇 년이야? 7년. 그래요. 이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얘는 개념상으로 기억하는 게 좋죠.
뒤에 가서 계속 나오니까. 그죠? 어쨌든 부가세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근데 보시면 그 부가세 보면 박스에 취득세 나오죠. 취득세 뭐라고 돼 있어요? 농특세 10%.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 1000분의 20을 적용한 세액,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차감한 세율을 적용한 세액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거 한 번만 설명을 할게요. 잘 한번 했었는데,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얘가 옛날에 개정되기 전에 1억짜리 부동산을 사게 되면 취득세 내고 뭐 냈어요? 등록세를 냈어요. 2011년 이전에 10년도까지는. 그죠? 그러면 1억짜리를 사게 되면요, 취득세는 세율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몇 프로? 2%. 얘는 무조건 2% 하나밖에 없었죠. 우리 배웠죠? 취득세 할 때. 그럼 옛날에 무조건 몇 프로 냈어? 2%. 그럼 얼마야? 200만 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등록세 등기할 때는 뭐 냈어요? 이때 당시에는 등록세만 따로 냈어. 1억. 등록세도 매매로 사게 되면 등록세도 2%였어요. 그럼 얼마야? 200만 원.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어요. 거기다가 이제 뭐 냈겠어? 부가세 냈겠죠. 부가세. 여기 뭐 냈어? 농특세 10%, 여기에 지방교육세 20% 이렇게 냈던 거예요. 원래 개정되기 전에. 그럼 이렇게 합하면 얘가 얼마야? 10%니까 20만 원이고, 이렇게 하면 지방교육세가 얼마야? 40이죠.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원래 이렇게 냈던 거야. 그 세금은 토탈 얼마 낸 거야? 취득세 200에 농특세에서 220, 등록세 200에 부가세 240, 토탈에서 뭐 취등록세, 부가세 몽땅 합해서 얼마? 460. 여기 460을 낸 거야. 220, 240, 토탈 얼마? 460. 이렇게 냈던 거죠. 근데 얘가 개정이 됐죠? 어떻게? 이 두 개가 통폐합이 됐죠? 뭘로? 취득세로. 우리 이거 배웠죠? 개정 전후 세율은 같다. 그죠? 1억에 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따로따로 내는 걸 합해서. 우리 취득세 매매가 얼마야? 유상승계가 4%잖아. 이 두 개 합해서 4%인 거죠. 4%. 에이쿠. 그죠? 4%. 그러면 얼마예요? 400만 원.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럼 개정 200, 200 내는 거나 한꺼번에 세율이 같잖아. 그러니까 세율이 똑같죠. 자, 여기다 부가세를 내야죠. 자, 여기에 부가세 농특세 10%. 그럼 얼마야? 40. 지방교육세 20, 80? 안 되죠. 20에 40이 나와야지. 토탈 얼마? 60이 나와야 되네. 이렇게 하면 120이죠. 안 되지. 왜 안 돼요? 여기다 곱하면 안 되지. 이거는 지금 뭐야? 얘하고 얘 합한 금액이잖아. 그죠? 근데 부가세는 얘는 원래 취득세 붙은 거고 얘는 등록세 붙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 한꺼번에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구해라? 개정되기 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구하라는 얘기지. 왜? 이건 두 개를 합한 금액이니 여기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개정되기 전하고 똑같이 가라는 얘기야. 그럼 결론은 농어촌 특별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래 어디 붙던 거니까 취득세 붙은 거니까 여기다 어떻게 하고 옛날 개정되기 전 취득세 세율 몇 프로? 예. 그러니까 무조건 농특세 2% 곱하는 거야. 원래가 2%였으니까 그죠? 2% 똑같죠? 그럼 200 여기다 뭐 농특세 10% 해서 얼마야? 20 이해가시죠? 자, 이거는 똑같아. 무조건 똑같은 건 상관없는데 지방교육세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야. 자, 지방교육세는 1억에 곱하기 자 이게 뭐예요? 취등록세 합한 세율이죠. 그럼 여기서 뭘 빼주면 돼? 옛날 취득세 2% 빼주면 걔가 뭐야? 등록세 세율이잖아요. 그럼 얘에서 2% 빼면 얼마야? 2% 그럼 얼마야? 200 여기다가 지방교육세 20 그러면 40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보세요. 얘가 만약에 증여를 받았다. 그죠? 증여로 취득했어. 그러면 취득세는 1억에 얼마? 3.5%잖아. 증여가 3.5%죠? 그럼 얼마야? 350만 원 내죠. 그죠? 자, 부가세 계산해야죠. 농어촌 특별세는 어떻게 구해요? 어? 똑같잖아. 아, 얘는 똑같다니까. 얘는 취득세 붙은 거니까 옛날 취득세는 무조건 2% 하나밖에 없다죠. 그러니까 무조건 농특세는 어떻게 오는 거야? 뭐 상속 증여 따질 것 없이 무조건 몇 프로? 2%라니까. 뭐가 달라진다고요? 지방교육세가 달라진다고.
여기서 얘가 3.5잖아요. 그럼 취득세 2% 빼면 등록세 얼마 냈었던 얘기야, 옛날에. 그래, 이 말 이해가세요? 얘가 3.5가 뭐야? 옛날 취득세와 등록세 합한 거잖아요. 그러면 취득세가 2%니까 거기서 2% 빼면 얼마야? 1.5, 걔가 뭐야? 옛날 등록세 수율이잖아. 그럼 얘는 1.5로 곱해야지. 이해가세요? 여기다가 1.5% 곱하면 얼마? 150이 나오죠. 그럼 여기다가 얼마? 지방교육세 20%가 얼마야? 30. 요렇게 구한다는 거야. 근데 그 말이 뭐야, 이제? 농어촌 특별세는 무조건 뭐? 2%를 곱해서 나온 금액의 10% 그 뜻이고, 얘는 표준세 이거잖아요. 여기서 뭘 빼주면 돼? 취득세 2%는 빼면 되잖아. 그럼 여기서 1000분의 20을 뺀 세율. 그게 뭐야? 옛날 등록세 세율이니까. 요걸 곱해서 나온 금액의 20% 구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보시면 다시 농어촌 특별세 10% 그랬죠. 근데 가로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1000분의 20을 적용한 세 얼마? 2% 그 뜻이고, 지방교육세는 등록세 붙은 거니까 옛날 등록세를 어떻게 구해요? 표준세율에서 뭘 빼면 돼? 옛날 취득세 2%를 빼버리면 돼요. 그럼 걔가 뭐가 되는 거야? 등록세 세율이니까 그걸 곱해서 나온 금액의 20%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또 여기다 꽂혀가지고 막 쉬는 시간에 막 계산해서 그러지 말고요. 그냥 그 말 뜻이 그렇다는 거 한번 설명하는 거니까 굳이 뭐 거기까지는 안 가도 됩니다. 자, 그다음 오른쪽 9페이지 8번에 뭐 있어요?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죠?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얘는 이제 뭐예요? 우리가 부동산을 세 개 단계가 있죠? 사고, 가지고 있다, 팔았을 때 각각의 단계별로 되는 세금입니다. 그랬죠? 이것도 뭐 최근에 계속 언급이 되긴 했었는데, 그렇죠? 취득과 보유와, 그래 뭐 있어요? 양도. 우리가 배우는 주제, 취득 단계에 배우는 주제 2개 배우죠? 취득록세, 여기 뭐 배워요? 재산세, 종부세, 여기 뭐 배워요? 양도세. 여기 돼 있죠. 그럼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세목이 뭐 24개나 되니까 쭉 있죠. 근데 이건 못 외운다 했죠. 그렇게 외우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 했어요? 정리할 때 어떻게 하라 했죠? 예를 들면, 첫 번째, 취득하고, 예를 들면 뭐? 취득하고 보유 단계에만 공통인주세. 그 다음에 취득과 양도 단계의 공통인주세. 그 다음에 취득하고, 보유와 양도 단계 공통인주세. 그 다음에 세 군데, 취득, 보유, 양도 세 군데. 이렇게 이걸 정리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정리해가지고 갖다 붙이면 되는 거야. 갖다 집어넣으면. 그렇죠? 자, 취득하고 보유 단계 공통인주세 뭐가 있냐면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가 부가세죠. 어디부터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부가세. 여기 뭐부터요? 지방교육세, 부가세로 붙고, 재산세도 지방교육세는 농어촌 특별세 붙죠. 얘는 양도세는 뭐부터요? 지방, 부가세는 아니지만 이걸 내겠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에만 공통인 조세가 뭐가 있어?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세도 있긴 있죠. 농특세는 세 군데 공통인 조세예요. 왜냐면 여기 한 번보다 뭐래요? 농특세래잖아. 그죠? 얘는 그러니까 여기 두 군데에만 공통인 조세 이런 뜻이에요. 지방교육세고, 그다음에 취득하고 양도, 취득하고 양도의 공통인 조세 인지세가 있어요. 인지세 같은 경우는 물건 사고 팔 때, 계약서 쓸 때 붙이는 거잖아. 그죠? 사고 팔 때. 그 다음에 보유 양도 공통인 거 뭐 있어요? 여기는 일단 얘 들어가고요. 여기에 종합소득세가 있어요.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가 말 그대로 뭐야? 2배사 근영기 6개 소득을 종합해서 내는 거죠. 그 중에 사업소득에 보면 뭐가 있어요? 부동산 임대업이 있어요. 부동산 임대업이 뭐예요? 여러분 사가지고 임대하시면 임대소득이 발생하죠? 세금 뭐 내세요? 종합소득세 내시죠. 그럼 그 임대와 관련된 세금은 보유잖아. 왜? 내가 그 상관에 뭐가 있으면서 보유하고 있으면서 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종합소득세는 뭐와 관련돼 있다? 보유와 관련돼 있고, 그거 낼 때 뭐 또 같이 내야 돼? 지방소득세도 같이 내야 돼요. 자, 근데 이게 양도에 또 관련돼 있냐? 잘 보세요. 우리 양도세 배울 때 양도를 하잖아요. 그 양도했는데 얘가 이렇게 나온다 했죠? 팔았는데 걔가 사업적으로 했다, 사업성 있다 없다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사업성이 있다는 얘기는 뭐야? 말 그대로 얘가 양도를 업으로 한 거야. 무슨 얘기야? 너무 자주 사고 팔아. 그럼 국세청, 야, 넌 이걸 업으로 하네. 이걸 아예 업으로 하네. 그러면 얘는 뭐야? 양도가 아니라 뭐? 매매 업으로 하고 있네. 그래서 사업소득으로 뭐가 나와요? 종합소득세가 나오는 거야. 근데 얘가 사업성이 없다. 그럼 뭐가 나오는 거야?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양도세 배울 때 양도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이다. 그럽니다. 근데 그걸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뭘로 봐? 매매업으로 봐서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나오는 거야. 그럼 얘가 너무 어쩌다 팔면 양도세를 내는데 너무 자주 팔면 뭘 내요? 종합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 둘 다 해당이 되는 조세고 거기에 모두 같이 들어가는 거야? 지방소득세 따라가니까. 저거 왜 따라간지 아시죠? 종합소득세니까. 소득세에 뭐가 붙어? 지방소득. 직장다니면 잘 아시잖아요. 우리 소득세 낼 때 얼마나 낸다 했어? 3.3% 된다 했잖아. 얘가 뭐야? 이게 소득세고 이게 뭐야? 이거의 10% 지방소득세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세 군데 공통인지는 뭐 있다? 세 개 있다 했죠? 농어촌 특별세하고 부가가치세하고 지방소비세라는 게 있어요. 지방소비세. 세 군데 공통인지. 농특세는 다 들어가고요. 부가가치세는 다 들어갑니다. 세 군데. 상가 사시면 세금을 뭐 내요? 취득할 때 취득세 내시고 또 뭐 내야 돼? 부가가치세 10% 내야 돼요. 건물분에 대해서. 상가 임대하면 임대소득 월세 받죠? 거기에 또 10% 뭘 내셔야 돼? 부가가치세 내셔야 되고, 팔면 또 건물 가격에 양도할 때 10% 뭘 내야 돼? 부가가치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가가치세는 엄청난 거죠. 이게 세금이 막 계속 붙어요. 계속. 최종 소비자한테 갈 때까지는 중간에 계속 붙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 끊으면 계속 뭐야? 그 금액의 10%, 그 금액의 10% 계속 붙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다 들어가고. 이게 뭐냐면 얘 지방세죠. 그 얘는요. 세금을 따로 걷는 게 아니라 이걸 주는 거예요.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지자체가 약하니까 재정이 약하니까 중앙정부 재정 일부를 주는데 뭘 줘요? 부가가치세를 줘요. 이거 일부를 주는 거야. 근데 세금을 따로 걷는 게 아니라 그냥 지방 소비세라고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그냥 이걸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결론 얘는 누가 내는 거야? 부가가치 내는 애가 내는 거잖아. 얘는 모든 기준을 누굴 따라가? 얘를 따라가죠.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한다 했어요? 세 군데 공통인 거. 얘네들 어떻게 됐어? 이게 농어촌 여기 인치세가 원래 여기 있다 했잖아요. 제가 설명했었죠. 옛날 인치세 옛날엔 농어촌 부인 바람난데 이렇게 오는데 말이 시가 돼가지고 부인이 나갔다 했잖아. 바람 나가서 나가버렸죠. 나가버렸어. 그죠? 그럼 이 부인의 전 남편 직업은 뭐라고요? 뭐야? 농부지. 지금도 농부지. 농부지에서 세는데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세 개가 뭐다? 세 군데 공통인 조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근데 이것도 다 못 외우면 이 중에 핏줄 땡기는 애 하나 하면 돼요. 굳이 무리해서 다 외우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죠? 자, 취득하고 보유 단계에만 공통인 조세는 뭐가 있어? 지방교육세가 있고요. 보유 양도엔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가 있고, 취득 양도는 뭐야? 사고 팔 때 인지세 있고, 세 군데 공통인 농부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있다는 거지. 그죠? 이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죠?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취득세는 당연히 취득 관련 조세, 등록세, 취득 관련 조세죠? 재산세는요? 당연히 보유고, 종부세도 보유, 양도세, 양도.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의 공통인 조세고,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의 공통인 조세고, 인지세는 사고 팔 때 공통인 조세고, 이렇게 되는 거지. 세 군데 공통인 건 요거죠. 그래서 얘가 취득 관련 조세, 보유 관련 조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투 시험에 다 나왔던 거라 했죠? 양도 관련 조세 잘 보시면 돼요. 양도해봤자 뭐예요? 뭐 있어? 농부지 3개 기억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인치세 사고 팔 때 내는 거 붙이고, 그 다음에 양도세 있고, 여기 뭐 있어? 종합 소득세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종합 소득세 하나 기억하면, 여기 뭐가 붙어? 양도세랑 둘 다 지방 소득세. 이런 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 하게 되면 요 두 개보다는 얘 위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양도 관련 조세. 그죠? 그래서 세 군데 공통인 거, 농부지. 이거는 기억하시면 좋죠. 이렇게 해서, 거기, 9페이지 나와 있는 게 8번에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에서 박스에 정리되어 있고 밑에 표가 지금 한 얘기입니다. 그죠?
참고로 상속세, 증여세 있죠? 얘들도 뭐야? 취득 관련 조세에 들어갑니다. 상속세, 증여세도 뭐에 들어간다고요? 취득 관련 조세예요. 왜요? 상속이나 증여받으면 뭐 내야 돼? 취득세 내잖아. 얘도 취득 관련 조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거기 정리 잘 하시면 됩니다. 보시고. 시험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이렇게 나온 건 아니지만, 그죠? 농특세, 지방교육세, 개인지방소득세는 보유 단계에서 부과된 조세이다. 일단 얘는 세 군데 다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농부지, 그죠? 지방교육세는 취득하고, 얘가 뭐예요? 취득과 보유 공통조세. 얘는요, 보유와 양도 공통이고, 얘는 취득, 보유, 양도 다 해당이 되죠. 그럼 셋 다 뭐예요? 보유 단계 부과된 조세 맞지? 그죠? 근데 여기 30일 때 나왔는데 사실은 여기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박스에다가 보유 단계에 부과된 조세 오른 건 몇 개니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하나가 뭐였냐면 요 세 개에다가 이렇게 나왔어요. 소방분, 지역, 자원, 시설세 이렇게 나왔어요. 자, 얘는 보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이래가지고 정답이 4개가 정답이었거든요. 근데 3개 다 3개 썼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5번이었어. 왜? 1번 빵. 빵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4개 해가지고 5번이 4개였거든. 다 4번 썼어요. 4번 쓰고 준 거예요. 왜? 얘 보유 관련이 있어, 없어? 있어요. 왜? 그래요. 재산세 병기고지세목이잖아. 재산세 내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 보유 관련이 있지. 근데 이게 문제가 뭐예요? 얘가 재산세를 물어봤으면 내가 금방 알았지. 어디서 물어봤어? 총론에서 물어보니까 처음 듣는 얘기야. 얘 뭐지? 그럼 뭐요? 그럼 논리는 뭐요? 야간반은 다 시험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야간에만 공부했기 때문에 주간에 시험을 보면 기억을 못해. 그러면 뭐는 잘할 수 있어? 세법을 할 수 있어. 왜? 세법은 오전에 하거든. 그 나머지 5과목은 다 야간반이잖아. 그분들은 그럼 세법만 한 10개 받고 나머지는 다 찍어야 돼.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공부 언제 했으니까. 야간에 했으니까. 시험도 야간에 봐야 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건 뭐예요? 왜? 똑같은 얘기를 어디서 물어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잘못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얘들 종부세 문제도 총론에 종부세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정답이 종합부동산세인데 총론에서 몰았어. 다음 중 뭐 납세 의무자가 신고납을 선택하면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거로 보는 조세로 옳은 걸 고르시 이렇게 나왔거든. 그 종부세 얘기거든요. 근데 그가 종합부동산세 물어봤으면 맞췄겠지. 근데 총론을 띡 물어보니까 또 막 틀리는 거야. 근데 결국은 그게 문제가 뭐겠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난이도 문제가 아니라 경험치 문제예요. 내가 그렇게 여기서 총론 파트에서 안 풀어봤기 때문에 그걸 못 푼 거지 문제 자체를 모르거나 어려운 건 아니거든. 근데 그게 문제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7, 8, 90은 죽으나 사나 문제를 풀어야 돼요, 여러분. 7, 8, 90. 그거 하려면 이제 나머지 4개는 계속 이제 문제 풀어야 되는 거야. 그죠? 물론 이론도 중요하죠. 이론이 돼 있어야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뭐 특강 하는데 특강을 만약에 안 들으시는 분도 본인 스스로 문제를 무조건 풀어야 돼요. 이 이론 들으시고 반드시 문제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리고 비교해서 이해 안 가는 부분은 당시 얘랑 비교해가지고 어디가 맞고 틀린지 확인하고 이 작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철칙이에요. 안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그것만 잘하면 안 떨어져. 이 시험은 떨어질 수가 없어. 그것만 잘하면.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딴소리 하는 거야. 나중에 딴소리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거죠. 뭐 선생님이 나하고 맞았니 안 받았니 뭐 어쩌니 뭐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야. 그죠? 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본인이 다 책임을 지는 거야. 만약에 제가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제가 11월 달부터 선생님이 일을 그대로 했거든요. 근데 떨어졌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되는 거야. 그제 말했잖아. 저한테 막 매달 오는 사람 있다. 매달 모의고사 안 보면 나한테 와가지고 상담하는 사람이 있다고. 여기 지난달에 얘기했잖아. 오지 말아야겠다고. 또 왔어. 내가 뭐라 할게요. 내가 지난달에 얘기 안 했나요? 상담 안 한다겠죠? 가서. 이 시험 문제가 왜 답이 틀린지를 물어보시면 내가 대답해 주겠다. 근데 선생님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아야겠죠. 왔어. 하겠어요. 얘기 안 했어요. 왜? 안 한다니까 이제. 쓸데없는 소리 내 입만 아프지. 뭐 똑같은 얘기만 볼 거야. 듣지도 않을 건데 왜 또 와? 내가 분명히 얘기는 또 와가지고 뭐 점수가 어쩌고. 됐어요? 나는 모르겠으니까 됐다고 그랬죠. 되지도 않네. 그래 여러분 그 모학원에서 모의고사를 이번에 봤는데 2차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1차 평균이 완전히 바닥이에요. 공부를 뭐만 하고 있는 거야.
2차만 하고 있어. 공법 평균이 59점 얼마 나왔어요. 그 학원에. 잘못된 거예요. 그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공법이 59점 나왔다 그러면 다른 과목은 80이 나와야 돼요. 근데 걔가 60점 나왔는데 다른 과목은 평균 50 밑이에요. 1차가 40 몇 점이에요. 평균. 공부 진짜 잘못한 거죠. 다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대놓고 있어요. 이번에 시험 보시면 이분들이 이렇게 하면 이거 다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아니 1차 동차가 1차가 우선이지. 그 뭐만 죽으라 한 거야. 공법만 죽으라 한 거야. 근데 얘기하잖아. 이해가 안 간다니까. 그게 중요하다 안 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한들 공법만 안 줬어. 다른 과목도 그만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과목 1시간 공법을 3시간에. 이 잘못됐다니까. 시험 떨어진다니까 그러면. 근데 이해가 안 간다니까. 왜 공법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걸 열심히. 걔가 중요해? 안 중요해요. 아니 그저 공법이 왜 중요한데요. 그 논리가 뭐야? 내 이해가 안 가. 왜 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다 중요한 거예요. 얘가 평균으로 가는 거지 그 하나만 잘 가는 게 아니잖아. 그럼 왜 걔가 중요한 거야? 다 중요하지. 이해가 안 간다니까? 근데 막 학원마다 다 그래. 여기도 그렇겠지만 거기도 비정상적으로 그렇게 공법을 열심히 해. 왜 다른 과목을 열심히 해줘? 1차가 더 중요해요. 1차 떨어지면 땡이야. 살대서 처음 봤어요. 1차를 그렇게 맞고 2차가 원장이 충격받으셨어요. 아니 1차가 평균 40몇 점이라니까? 2차가 공법이 59점 얼마 나왔다니까. 이 기절할 일이지.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떨어진다는 얘기잖아. 이미 떨어진 거죠. 이렇게 봤으면 100% 떨어진 거죠.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 참 근데 이게 논리가 이상하죠. 제가 뭐 맨날 얘기하죠. 1월달 11월부터 얘기를 해요. 근데 소용없죠. 맨날 앉아서 공법만 하고 앉아가지고 이 논리가 이해가 안 가요. 왜 그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하죠. 공법도. 근데 다 중요해요. 과목은. 똑같이 가야지. 얘 3시간은 얘도 3시간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러다가 돈 좀 잘 맞아? 그래봤자 20개, 24개야. 킥해요. 그렇게 공부 시간 투자하고. 그 시간에 중개사법을 했으면요. 35개는 맞아요. 여러분 공부한 것처럼 중개사법에 35개 못 맞으면 바본 거야. 그 정도 하면 35개 맞는다니까? 그 2차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10,000% 붙거든. 이상한 물기로 공부하는 거지. 참 희한하더라고. 깜짝 놀랐다니까. 나 그 보고서 나 기절한 줄 알았어. 1차 평균 40 몇 점인데 공법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59점 처음 봤어. 근데 평균이 그렇다니까? 학원 평균이 59점 얼마나 깜짝 놀랐다니까. 중개사법인 줄 알았어, 처음에는. 근데 아니에요, 공법이야. 거기서 유난히 공법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맨날 공법만 하라고 했어서 그래요. 맨날 자기 공법하라고 맨날 이러니까. 그런 거지. 그죠? 어쨌든 편식하면 안 돼요. 지금은 이제. 그건 잘 생각하셔야 돼. 그쪽으로 몰빵할 필요가 없다니까. 자, 이번에는 농특세 지방교육세 인체에서 취득 단계, 뭔가 얘가 25대 30배 때 나온 거죠. 많이 나오면 양도가 나올 차례긴 한데, 그죠? 자, 농특세 똑같죠? 세 군데. 취득, 보유, 양도. 지방교육세는 취득하고 보유, 인체세, 취득, 양도. 이렇게 돼 있죠. 맞죠? 이게 원래 정답은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박스에 5개 쳐놓고 옳은 걸로 기억, 니은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5개 나머지 2개가 뭔지 아세요? 2개가 재산세하고 종부세였어요. 그러니까 요 3개하고 재산세, 종부세를 집어넣고 기억, 니은 해가지고 옳은 걸 고르시 이렇게 놨어. 이건 아주 간단하죠. 요 2개는 아니잖아. 이거 누가 보다 보유잖아. 그죠? 이 2개 들은 거 빼버리면 돼. 그럼 답이 4번이었어요. 그러니까 5개 중에 재산세, 종부세 안 들어간 게 하나밖에 없어. 걔가 정답이었어. 이거 아니어도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죠. 문제 풀이는 요령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이 박스형 문제를 항상 뭐라 하겠어요. 전체 다 모르면 그 중에 아는 거 선택해서 밑에 거 지문 보고 제끼라고 했잖아. 이렇게 하다 보면 운 좋으면요, 딱 하나만 알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제꼈더니 답이 하나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 그럼 찍어도 얘는 확률이 높죠. 만약에 찍게 되더라도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 풀 때는. 이런 것도 요령이죠. 많이 풀다 보면 생각보다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도 재산세, 종부세 초점을 맞춰 풀었으면 오히려 이거 몰라도 풀 수 있죠. 답은 그냥 고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런 정도.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쉬고 9페이지 용어정이 나오죠? 여기부터.